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좀 전에 그 서울에서 거의 10시 넘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생방도 못 해버리고 집회 방송도 못 해버리고 집회 잠석도 못 해버리고 오늘 최악의 날이네요. 최악의 날. 땡보 TV 결방하는 이 생방송 결방의 날. 지금까지 결방하는 날이 없었는데 결방을 해버리게 됐네요. 하여튼 오늘 아침 일찍 박병춘 우리 선배님하고 이렇게 옆에 계신 박병춘 선배님 같이 왔는데 어제 정산 처리되었습니다.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차량을 이제 잉바디 탑차 우리 땡보 팀도 겸사겸사 잉바디 탑차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집회팀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싸게 좀 사보려고 예산 좀 아껴보려고 유인 물건에 이제 어떻게 낚여가지고 이제 인천까지 일찍 해서 출발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게 허위 물건으로 판정이 됐어요. 저번에 한 몇 년 전에도 한번 속은 적 있었는데 혹시나 하도 그냥 이 작은 물건이다고 장담을 그냥 막 해가지고 속는셈 치고 왔는데 역시나 허위 물건이더라고요. 정말 좌절감. 왕뚜껑이 열렸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 이렇게 정말 이 순진한 사람을 갖다가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한 번 당하고 또 이렇게 또 당하는 이런 이 땡보도 진짜 안심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이게 각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좌절감도 들고 마음감이 교차한 저는 거야. 마음감이 교차한 이 서울의 거리, 서울의 달밤. 달은 언제 지나? 서울의 낮. 너무나 각박해요. 서울은 눈 뜨면 고백합니다. 이 정치권만 눈 떠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생활 자체가 눈 뜨면 고백해요. 눈 감으면 고백하고. 이놈은 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는지. 쓸쓸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배님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왕뚜껑이 열려가지고 진짜 세상 살기 싫었어요. 진짜 3층에 제가 있었는데 왕만 있으면 아마 3층 유리창 다 깨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방송도 못 해버리고 차도 못 사고 정말 살기 싫었는데 그래도 오직 했으면 또 이렇게 허위 물건으로 사람을 유인을 해서 이렇게 하겠냐 또 싶기도 하고 젊은이가 또 그렇게라도 해서 벌어먹겠다는데 애잔한 생각도 들고 정말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절대 안 속으려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 또 속겠죠. 우리가 이 정치인들한테 속는 것도 아주 그냥 이가 갈리는데 이 말로만 엄청난 공약을 세워놓고 지키지도 않고 정말 등에다 비수라도 안 꽂으면 다행인데 비수까지 맞아가면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하루 어쩐가요 저거 진짜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아, 왔으니까 언제 또 오겠냐. 그래도 서울이 수도권이 광주보다는 싸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는데, 광주에도 사실 어제 그 이와 비슷한 차를 650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뭔 500만 원이다 해서 제가, 광주에서는 이제 연식은 좀 낮았어요. 2011년식인가 12년식인가 인데 650이라고 해서 차가 좀 이제 이 2018년식보다는 후지니까 서울을 갔다 오자, 그러한 다음에 사자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제 올라가면서 보니까 또 팔려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650짜리도 팔렸대요. 그것도 허위 매물이었을 확률이 100%더라고요. 차가 그냥 아무리 제일 싼 것이 뭐 그때 800 아까 얼마였던가요? 팔려버렸다는 것이 인천에서 850이었는가요? 850짜리 있어. 그것 좀 그놈이라도 어떻게 죽게 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째라니까 팔려버렸다 해가지고, 뭐 이 세상이 이렇게, 이 가짜 세상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래도 에이 온 김에 그냥 사고 가자, 대충 시세는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1000만원 1030만원에 나온 것을 900에 쇼당을 봐가지고 결국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젠비 하고 이제 하니까 1005만원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보험은 이제 검사증이 나오는 다음 주 중에 이제 차량 등록증이 나오면 하기로 하고 임시보험으로 해서 이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차량을 윙바디 차량을 구매를 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구매를 했고 앞으로 이제 그 서울 민주당 팀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또 이제 필요하다면 서울에서도 이제 또 지방에서도 필요하다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차는 뭐 아닙니다만은 아까 시운전 잠깐 해보니까 차가 엔진도 좋고 앞으로 뭐 5년 이상은 끄떡없이 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앞으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사용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십시일반 해가지고 차량은 할부로 했어요. 할부로. 그러니까 이 땡보 TV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금이 이제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도 뭐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 취재 차량 겸용으로 해가지고 그 이재명 그 억울한 정치 재판을 알리는데 좀 도움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일념, 오직 하나 그 일념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 차량 자체를 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다 랩이라 그러죠. 랩으로 다 싸가지고 스티커를 다 붙여서 완전히 우리가 언론도 알리지도 않고 뭐 신문 뭐 방송 뭐 다른데 다 망라해서 전혀 뭐 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이렇게 조현병 환자의 난동으로 이렇게 잊을만 하면 사망 사건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론들이 그런 홍보를 안 하니까 우리 땡보 TV 나도 물론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온오프를 오가면서 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구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탱크 하나를 좀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나가는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만 또 탱크라도 한 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땡크로 해서 그냥 마구마구 막 필요한데지만 전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 오늘 제가 사실은 이재명 부학이 난타 평화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차에도 지금 저 뒤에도 있습니다만 뒤에 보이네요. 피켓이나 이런 거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난타 집회 북도 가져오고 깽가리도 가져오고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좀 즐겁게 유쾌하게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도 좀 우리가 힘든 싸움은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힘든 싸움이지만 즐겁게 유쾌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고 또 원체 이재명 지사의 상품성이 좋다 보니까 언젠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상품성을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품성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의 저는 일대만 정치권에서 이제 유독 이제 저도 사실 땡보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유튜브 채널이 탄압을 받고 있어요. 생방송 중에 화면이 막 꺼졌다 사라졌다 이거 장난도 아닙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차단하려면 끝까지 차단하든지 살려놓으려면 끝까지 살려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경고인 것 같기도 하고 위협인 것 같기도 하고 조심해라 너희들 이렇게 협박 같기도 하고요. 방송을 갖고 완전히 장난을 쳐버려요. 그 정도로 탄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방송계에서 유튜브 방송 채널계에서 이제 탄압을 받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지나가네요. 또 급한 일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정치권에서 이렇게 강력한 탄압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대만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반 이재명 적폐인데 우리가 일명 속칭 좌우 합작 반 이재명 연대라고 그러죠. 좌우 합작에서 이재명을 공격을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전투력으로 잘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제시대에 시베리아 만주 벌판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이 독립군의 대장이죠. 완전히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같이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들 당사 앞으로 나오신 분들 또 SNS에서 응원하신 분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안주 벌판에 싸우는 독립군들처럼 그런 심정으로 싸우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지금도 양념이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제도 최근에 이제 우리 열성 저는 선봉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최전방에 서 있는 선봉대. 지금 선봉대 중에서도 최고 전초부대이신 김용훈님, 또 김산님, 서광숙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식투쟁까지 이제 결사항전의 어떤 표시로 단식투쟁까지 이렇게 결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이제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선봉대 중에 선봉대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그 안중근 열사님이시죠. 돌아오지 말고 나라를 위해 헌신해라 이렇게 그 당부를 하실 정도로 그 어머님도 그러고 우리 저 김산 선배님을 보면 그 사나님 오늘 그 사실은 그 집회에 올라오시다가 과로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대전 이상 올라오시다가 제가 미처 지금 저도 내려가면 방송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그 정도로 그 심각한 어떤 그 상황이다 말입니다.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이 심정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나님도 그 남편이 그렇게 일반적인 남편 같으면 일반적인 부인 같으면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단식투쟁이라는 건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비장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더구나 이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단식투쟁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 다른 단식투쟁은요 어떻게 보면 다 내가 연루가 돼 있던가 김성태 바울 제한당 어떤 분은 김성태까지 언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성태가 누구 공익을 위해서 단식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그 본인의 본인의 당을 위해서라든지 뭔가 사익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뭐 세월호를 예를 듭니다만 김영호 그 유민아빠 김영호님이 이제 단식을 이렇게 해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그 가족하고 식구 아들하고 그 관련된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내 가족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생수장을 당하면 저라도 나서겠어요. 단식투쟁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차원이 다른 단식투쟁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님처럼 나라를 위한 어떤 멸사봉공에 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그 단식이라 말입니다. 보통 단식투쟁이 아니에요. 이 단식투쟁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숭고한 내 개인의 사익은 전혀 없이 뭔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부부가 그렇게 해서 지아비가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내보내는 심정이 어떻겠어.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 집회로 지리산에서 올라오시다가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제가 지금 전화를 한번 넣어봐야 됩니다만은 제가 한번 주무신가 어쩐가 저 늦었는데 전화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생각난 김에 정말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절대 네. 저도 진짜 매일 오는데요. 통화 중인가요? 통화 중. 아이고 이 시간까지 또 통화 중이시네요. 보니까. 네. 좀 이따 이제 전화 오실랑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심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중차대한 일이다. 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 목숨에 어떤 그 하자가 없도록 우리가 철두철미한 이제 그 보호망을 치면서 또 잘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앰뷸런스 대기도 좀 시키고 공익을 위한 거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여튼 그 오늘 정말 그 오신 분들이 그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재명 고학이 또는 그 21세기 독립군 이 최전방에 서 있는 그런 선봉대 역할이다. 그 선봉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김산 선배님 그 저널 그 방송을 제가 막 그 하다가 그 방송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어떤 감정이 격해져서 좀 울컥한 나머지 이제 좀 과한 발언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을 떼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상관하지 마라. 여러분 심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을 떼려고 일부러 그러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제가 알아서 제가 할 게 가려니까 내가 뭔 일 있더라도 여러분 정을 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역으로 이제 그 특별한 제가 예를 이제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어떤 그 비장한 각오가 선행이 됐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돈키호테니 뭐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그 어떤 이 지지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좀 그분도 그렇고 또 어떤 분도 어제 그 자기 운동권 남편이라고 자기 남편이 운동권이라고 하면서 이재명보다 반발만 없어라고 뭐 그런 황당한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가 저렇게 이 선봉대죠. 어떻게 보면 전초부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몇 년째 세작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재명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고 너 때문에 이재명 지지 안 한다고 그러고 뭐 너 때문에 이재명 지지세가 깎인다고 그러고 뭐 이재명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고 엄청난 그 양념을 제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몇 년째.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그때 당시 제가 말한 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재명 등치에 비수를 꽂고 있는 이 악마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조에 지금 넘어간 이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어요. 그 조에 넘어간. 오늘 제가 저번에 저 허위 물건에 당해가지고 오늘 올라가서 또 지금 당하고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 한 번 당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 7, 80년째 지금 이런 이 가짜 정치인들, 이 기득권 악마들, 세력들 이런 것들한테 지금 70년째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깨닫지를 못하고 이 지하 세계를 이 맴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커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나상욱인가요? 교육부 뭐 사무관인가? 그렇게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개돼지라고 해버리잖아요. 노골적으로. 그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쭉 당하는데 양념을 이렇게 뿌려대도 쉽게 말하면 부정경선이 있다고 이렇게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다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냥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이 결과들이 지금 결국은 그
이재명의 어떤 이재명 같은 이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이 홍익인간, 홍익 정치인이죠. 어떻게 보면 홍익 정치인이 이렇게 월매를 맞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잽을 계속 맞고 있어요. 어느 순간 7.8기 홍수환처럼 일어서서 KO 펀치를 날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지지활동을 합니다만은, 이 우리가 가랑비에 어쩌는다고 잽을 계속적으로 맞다 보면 언젠가는 쓰러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위기의식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2심을 앞두고 있는 이 정치재판이 바로 이 가랑비에 지금 이 장펀치에 계속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이재명의 최대 위기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간단하게 그런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전초부대 같이 이렇게 앞뒤 안 보고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부추긴다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뭘까, 그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 너무나 방송도 못 해버리고 제가 이 독방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미리 어제 와서 이렇게 미리 차량을 구매를 하고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하고 난타 집회를, 평화 난타 집회를 즐겁게 오늘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별로 이제 실력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오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독방으로 이렇게 인사나마 드리게 된 거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이재명 구하기는 정말 21세기 독립운동이다.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치 탄압, 정치인이라 정적이 있으니까 정권 투쟁, 권력 투쟁이 항상 정치권에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속성상 권력 투쟁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개인에 대한 탄압,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 같은 일개 유튜버를 탄압한다는 자체가 외국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하야해야 될 엄청난 중대 사안입니다. 저를 사찰을 해서 아마 저에 대한 정보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이 악마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권력의 속성상 어떻게 보면 이 탄압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기려고 하는 이 권력 투쟁이니까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개인을 사찰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억누르는 것은 저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 현재 지금 이재명 지지에 앞장서고 있는 김현숙님 페이스북도 오늘 정지가 됐다고 그래요. 한 달 정지. 이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김현숙님, 또 우리 땡보TV 윤선수 손가락 혁명군도 벌써 2달 전에 얼토당토하게 90일 정지를 먹었습니다만은, 이런 개인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탄압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이 헬조선의 이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대통령이나 이 상부 요인들 또 당 대표들, 국정원장, 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부 다 모질이들이라는 얘기는 이 전부 이 누군가의 하수인이다. 과연 이 검은 손 누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전부 다 비쳤던지 이런 나라의 어떤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저를 이제 정부에서 고발을 하겠죠. 너 헛소리하지 마라 이렇게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엄연하게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저에게만 이게 탄압한 게 아니라 지금 각종 이 파워 유튜버들이 다들 지금 유튜브 탄압을 얘기하고 SNS 탄압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과 지금 김경수, 드루킹 연루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까지 살다가 나오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미 봤듯이 그 SNS에서 엄청난 이 댓글 양념을 뿌려가지고 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전두환이의 전거예요. 전두환이가 이 총칼로 이 사람을 광주에서 이 군합발로 학살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학살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학살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저 완전히 살인광 미친놈, 저 완전히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는 이 SNS 학살은요, 전두환이 그 학살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고도 악마스러운 짓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학살을 해야 되는 것은, SNS 학살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용서를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방송이나 언론, 유튜버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이 주장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특히나 진보 진영에서 전혀 없고요. 민주당 계열 여기서는 아예 있지를 않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양념이 계속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나몰라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거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개인 땡보 TV에 대한 탄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곧 이 탄압이 끝나는 시점에 이재명도 날아가면 결국은 그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정권에서 그 정권의 부당성에 항거를 해서 촛불을 들어서 이 탄핵을 하고 정권을 교체를 해서 촛불 정권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촛불 정권에서 그런 만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또는 인식을 했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몰라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범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악마들이 이재명 정치 탄압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때가 되면 또 어떤 제스처로 양념을 뿌리면서 마치 그들이 촛불 정권의 진정한 승계인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포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릴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